학습 부분 그냥 보강으로 할게요. 자, 구하라는 게 뭐죠? 묻는 거 뭐예요? 니은의 값이죠. 이제 니은 상태가 어떠냐면 1 나누기 니은은 기억이죠. 그러므로 거꾸로 계산하면 누가 전체예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부분이죠. 그러므로 니은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계산이? 그쵸? 아주 잘했어요. 1 나누기 기억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뭘 먼저 구해야겠어? 기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단이에요. 앞에서부터 봐봐. 얘 나누기 얘 하면 이 결과가 나온다 그러죠? 맞아요? 어떤 계산이 반복되어지면 만약에 규칙을 찾을 수 있으면 규칙이 매우 쉽게 보인다면 찾아내면 되고 아니면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빈칸부터 갈게요. 읽으시면 돼요. 2분의 1을 뭘로 나누면 2분의 1, 즉 자신이 되나요? 네모를 뭘로 나누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고요? 1이죠? 이거 개념으로 했잖아요. 지난 시간 개념. 일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 문제는 끝났어요. 1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하면 돼요. 1 나누기 2분의 1 하면 되죠. 요게 곱하기 2가 되죠. 2가 됐어요. 맞아요? 그럼 다시 2분의 1 나누기 2를 할 거죠. 그럼 얘는 다시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여긴 4분의 1이 돼요. 이해됐나요? 다시 여기는 2 나누기 4분의 1이 되니까 여기가 곱하기 4분의 1이, 곱하기 4가 되면서 여기가 8이 되네요. 맞아요? 다시 그 다음에 4분의 1 나누기 8이죠. 그럼 곱하기 8분의 1이 되면서 32분의 1이 되네요. 맞아요? 또 8 나누기 32분의 1 하면 곱하기 32가 되니까 256이 돼요. 이거는 그냥 계산을 쭉 해온 거예요. 나누기 분수면 곱하기 역수를 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선생님 암산이 조금 빨랐던 건 있지만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계산들이에요. 그쵸?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조건에서 선생님이 요거는 다 처리를 해줬잖아요. 이제 마지막 기억입니다. 이제 기억을 구했더니 32분의 1 나누기 256이야. 이건 숫자가 좀 크니까 32분의 1 곱하기 256분의 1이거든요. 어떻게 곱해야지. 곱하는데 분모끼리만 곱하면 되죠. 256 곱하기 32를 할 거야. 512가 되고 756에 768이 돼. 2918, 8192예요. 8192분의 1. 요거는 단순한 계산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면 할 수 있는 계산이니까 그냥 뺄게요. 그쵸? 자, 됐어요. 이제 풀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 니은은 1 나누기 기억이잖아. 1 나누기 8192분의 1이거든요. 1 곱하기 1분의 8192예요. 답은 8192가 되겠죠. 뭐 여러 개 썼지만 실제로 기억의 역수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노션 하나 붙여줄게요. 자, 보세요. 역수는 어떤 수죠? 자, 정리합니다. 곱해서 1이
되는 관계예요. 역수는 역수 관계예요. 그래서 역수는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분모, 분자를 서로 바꾼 분수예요. 자, 일단 역수의 개념을 써놔 보세요. 여러분들이 역수를 이렇게 설명하면은 100점짜리 설명이에요. 이 두 가지. 위에가 역수의 정의고요. 아래가 역수의 성질이에요. 역수란? 크게 말해. 정답. 그렇게 대답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서든 역수가 뭐야? 곱해서 1이 되는 관계예요. 다 똑같아요. 그럼 역수의 특징은 분모 분자를 서로 바꾼 수예요. 우리가 나누기 분수를 곱하기 역수로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래 거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맞죠? 역수는 분모 분자 바꾼 거야 라고만 생각해왔는데 역수는 사실 관계예요. 자, 요 노션 다 정리됐나요? 지울 거거든. 썼어? 자, 봐봐. 그러면 이걸 보고요. 다른 생각을 해야 돼. 지금부터 두 번째 풀이를 볼게요. 1 나누기 니은은 기억이죠. 맞아요? 거꾸로 계산을 니은 기억의 관계가 아니라 봐봐. 전체가 얼마야? 1이죠. 얘네 둘이 부분이지. 그럼 부분의 관계를 쓰면 현재 기억 곱하기 니은이 얼마입니까? 오. 자,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억과 니은은 정답! 기억과 니은이 곱해서 얼마 됐어? 1이 됐지. 곱해서 1이 되면 뭐라고 불러? 그렇지, 정답. 곱해서 1이 됐으니까 얘네 둘은 역수네. 됐어요? 그럼 봐봐. 니은을 구하라고 할 때 처음부터 니은은요, 기억의 역수예요 라고 알고 있었다면 기억을 보는 순간 바로 8, 1, 9, 2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때요? 이게 수학이에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수학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다르게 봐야 되냐면 초등학교 4학년 수학까지를 다르게 봐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뭐 하는 거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수학부터 여러분들이 관계라는 걸 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사실은 약수와 배수, 공약수, 공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통분과 약분.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수학을 좀 헤쳐나갔다면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우리가 6학년 때 만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다만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덧붙여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신 노션이 나올 때마다 좀 받아 적고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숙제 할 때 집에서 꼭 설명하기를 해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것도 이해됐을까? 정리해 볼게요. 자, 5번 다음에요. 자, 볼게요. 이것도 아까 동준이랑 했던 문제인데 자, 볼게요. 1단지, 2단지에 살고요. 1단지, 뭐 2단지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사람 신문 본다. 자, 보세요. 상황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신문 어떤 사람?
신문 안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조건을 봤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1단지가 있고요. 이렇게 수량을 나타낼 때는 그림을 이용하셔요. 2단지가 있는데 글을 끝까지 읽어야 돼. 여기 나오는 정보들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에 12분의 7이 살고 여기가 12분의 5만큼 살아요. 전체 가구 수가. 그쵸? 그런데 이 가구 수는 1120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단지에 12분의 5가 삽니다. 그러면 1단지에 12분의 7이 산다는 걸 여기다 쓸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요. 1단지에 14분의 9와 2단지에 10분의 7이 신문을 본대. 그러니까 1단지에 요곳에 14분의 9가 신문을 봐. 그럼 신문 안 보는 사람은 14분의 5만큼이 신문을 안 보겠죠. 여기가 신문 안 보는 사람들이야. 신문 봐요? 신문 안 봐요? 2단지도 보시면 여기 10분의 7이 신문을 보고 10분의 3은 신문을 안 봐요. 맞죠? 그랬을 때 여기 사람들 더하라는 거지. 이해됐어? 이 문제 되게 생각보다 쉬웠던 문제인 게 뭐냐면 잘 봐봐. 요거 이해되는지 한번 봐봐. 1120명 중에 1120가구 중에 14분의 5를 구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매우 쉽죠. 그런데 12분의 7이 1120인데 12분의 5가 몇 명인지 이걸 알면, 이것만 알아내면 사실 이걸 구해내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에서 핵심 질문은 신분 안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2단지 가구 수를 구해내면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이게 핵심 질문이었겠다는 거 이해되나요? 그림 그려보려고 노력해본 사람. 언뜻 잘 안 되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으세요? 상황 파악이? 왜냐하면 글이 길면서 뭔가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영어인가요? 이 글이 영어예요? 아니잖아요. 꼼꼼히 읽어보면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게 좀 복잡했으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결국 우린 이 문제는 2단지 전체 가구 수를 구하면 그것의 10분의 3과 1단지의 14분의 5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더하는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부분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해됐나요? 자, 그럴 땐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12분의 7이 이만큼이야. 그럼 나머지 12분의 5는 몇 명일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혹시 한 번에 되면 이게 7분의 5만큼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 바로도 구할 수 있어요. 좀 어렵나요? 좋아요. 그럼 자 보세요. 12분의 7이 1120이에요. 나는 12분의 5까지 가고 싶어요. 맞죠? 맞아요? 그럼 중간에 뭘 구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12분의 1을 구한 다음에 12분의 5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7로 나눈 거고 이게 이렇게 넘어갈 때 5를 곱하는 거죠. 맞아요? 7로 나눠요. 7일은 7, 160. 여기에 다시 5를 곱해요. 800명. 이건 어때요? 우리가 비율 관계면 언제나 단위값을 구한 다음 단위값을 다루고 넘어와도 돼요. 됐죠? 아, 여기가 800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각각 1단지와 2단지에 사는 사람들 가구수 다 찾았죠? 너의 14분의 5와 너의
10분의 3을 더할 거예요. 이거는 쉽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1120에 14분의 5 더하기 800에 10분의 3을 이렇게 더할 거예요. 맞죠?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14, 4, 4, 8에 32, 8. 8이네요. 80 곱하기 5 더하기 80 곱하기 3이니까 400에 240, 64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약분하면 80이고 얘도 이렇게 약분하면 80이니까 상황 이해됐나요? 정리됐어요? 오답 노트는 다시 쓰긴 해야 돼요. 책에 정리한 거 한 번 더 오답 노트 정리하시고. 곱하기 7분의 5는 뭐냐고요? 요거? 자, 이게 결국 7대 5잖아요. 가구수가. 7대 5라서 그 비율이 7분의 5죠. 그러니까 5는 7의 7분의 5예요. 뭐라고 하지? 7대 5야. 너는 이것의 7분의 5지. 7분의 5라는 게 7로 나눈 것 중에 5개라는 뜻이잖아요. 분수 자체가. 그러니까 12분의 7과 12분의 5를 비교를 해보면 12분의 5는 12분의 7을 7로 나눈 것 중에 5개를 의미합니다. 라는 이 분수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분수의 정의가 원래 전체 7개 중에 5개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한 방에 되면 바로 7분의 5를 곱해서 800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응? 아니 질문 막 해도 돼, 선생님한테. 거르지 말고 질문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머릿속에서 드는 고민이나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은요? 12번이요. 자,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을 한 거예요. 29번째 계산은 여섯 번째 계산 결과 29번째.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거는요. 29번 나누기 6번 수.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특징이 어디서 보여요? 일단 이 덧셈을 잘 뚫어져라 보세요. 1, 2, 3, 4, 5, 6, 7, 8. 1부터 쭉쭉쭉 해 나가는데 여기 잘 보세요. 손으로 눈 가리지 말고 여기를 봐야죠. 한비야. 둘씩 묶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수가 9구단이겠죠. 셋씩 묶으면 맨 끝 수가 잡아봐. 여러분들 이거 9구단이에요. 잘 봐요. 1, 2, 3, 4, 5, 6, 7, 8, 9, 10. 둘씩 묶은 뒤의 값은 2의 배수, 즉 2단이죠. 자, 셋씩 묶어볼게요. 셋씩 묶었을 때 끝수가 어떻게 돼요? 3단이죠. 규칙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게 번호로 따지면 1번, 2번, 3번이고 각각 번호의 특징은 뒷자리 두 번째 있는 이 수에서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29번 수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가 뭘로 끝나겠어요? 5.8로 끝나겠죠. 2에 29. 0.2 곱하기 29. 아니에요? 그냥 0.2 곱하기 29번째니까. 그럼 요 앞에 숫자는요? 5.7이겠죠. 11.5예요. 맞나요? 자, 6번 수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수가 앞에 수가 아니라 어디부터? 뒤에 수에서 특징이 나와요. 얼마예요? 1.2고 앞에는 더한 값은 2.3이죠? 에? 이게 조건이야. 조건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풀면 돼요. 115 나누기 23.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소점 하나씩 밀고 하면 되죠. 5, 115. 답은 얼마? 5가 답이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서 규칙을 잘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더 없어요? 어디요? 74쪽 50번이요?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동준이랑 같이 했던 문제니까. 봐봐. 10점, 자, 봐봐.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개수를 셀 때 말이야. 여기서 한 칸씩 이렇게 가는 거긴 하지만, 결국, 좀 두껍게 잡아야겠다. 노란색 잘 봐봐. 저 노란색처럼 개수를 세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한 칸 빼고 개수를 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야 겹치는 거, 가로, 세로로 개수 셀 때 겹치는 걸 빼고 셀 수 있거든요. 응? 이해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82.24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2.24예요. 이해돼? 이게 82.24면 요렇게도 82.24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됐어? 빨간색도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끊었을 때 이것도 51.4예요. 왜냐면 이렇게 세야 되거든. 이렇게 네모 하나부터. 맞잖아. 이해가 되었을까? 안 됐을까? 그러니 10.28이 여기에 몇 개 들어가나 이렇게 세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선생님, 저 이거 다 입력할 때 2번은 빼고 2번은 아무 숫자나 넣고 해요. 왜 2번이 뭐가 문제인데? 틀려 그냥. 이렇게 됐을 거 아니니? 이해돼? 그래야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이 서로 개수가 딱 이렇게 반복이 되게끔 잡은 거거든. 하나씩 빼야만. 이해됐을까? 진짜로?
예전에 나무 개수, 심은 나무 개수 셀 때도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빼고 세야 되거든. 그래,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82.24 나누기 10.28 해서 이게 8. 51.4 나누기 10.28 해서 이건 5.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총 8개가 들어가요. 요 노란 거에.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에 5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빨간색으로 색칠해서 구분한 거를 색연필로 나눠서 그리세요. 선생님 볼펜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색연필로 해야 구분이 눈에 훨씬 더 두껍게 잘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8개, 여기 5개 이렇게 센 이유가 뭐라고? 여기도 몇 개니까. 그럼 여기도 8개가 들어가고 이쪽에 다시 몇 개? 5개가 이렇게 똑같이 8개, 5개, 8개, 5개죠? 총 몇 개 들어가요? 뭐라고요? 어? 어? 몇 개 들어가겠어? 어? 뭐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너네가 세내야지. 얘가 지금 네모가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죠? 둘레로만 들어간대잖아요. 어? 어떻게 세야겠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네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판단까지를 선생님한테 맡기면 너네는 이 문제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져. 그 다음에 생각해. 생각하려고 노력해봐. 이 둘레 쪽에만 들어간대잖아. 그럼 그렇지, 더 해야겠지. 안쪽에는 텅 비는 거야. 바깥쪽에만 들어가. 8개, 5개, 8개, 5개. 아니. 8개, 5개, 8개, 5개. 26개. 마지막 판단까지를 선생님한테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건 뭐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뭐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같이 해 나가야 돼. 그래서 이건 더 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결론 내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여기서 요 나눗셈을 스킵해서 결과만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막히는 요소만 선생님이 뚫어주는 거지 나눗셈까지 하나하나 하는 거는 시간 낭비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은요 11번이요. 아하, 우리 요거 지난 시간에 똑같은 문제 똑같이 했는데 필수예제 참고 안 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어떻게 됐죠? 첫 장, 선생님 그림 그렸어요, 여러분들? 10.42가 한 장이죠. 근데 10.42 다음 거를 붙여 나갈 때 어떻게 붙여요? 여기 0.74를 겹쳐야 되죠. 그럼 이 뒤로 붙어 나갈 때마다 사실은 이게 하나 이렇게 요만큼 잘려서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길이로서는. 그런데 첫 번째 테이프는 10.42라는 이 길이가 남아있죠. 첫 번째 거만.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붙여보니까 이런 거야. 어쩌면 수학적 원리가 아니고 상황을 봐야 되잖아. 상황이 그런 거야. 첫 번째 테이프는 온전히 자기 길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제 두 번째 테이프부터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잘려서 더 더해져 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난 이거 개수를 어떻게 셀 거냐?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 10.42에서 0.74만큼 붙이는 것만큼 빼면 8, 6, 9.68이죠. 첫 번째 거 제외하고
9.68씩 더해져 가죠. 그래서 이게 전체 길이가 얼마란 이야기야? 174.98인 거죠. 근데 나는 반복되는 길이가 9.68이잖아. 그러면 9.68이 네모개라고 하면 여기도 9.68로 만들어주고 0.74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으로 쓰자면 네모개가 있다 치자. 네모개가 있다 치자. 그러면 9.68이 네모개가 있는데 요거 하나가 있죠. 더하기 0.74까지 해서 174.98이란 이야기죠. 이제 거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9.68 곱하기 네모 빼고 얘만 거꾸로 계산해서 이쪽 가서 빼주겠죠? 0.74 빼주겠죠? 174.24예요. 맞아요? 고로 네모는 174.24 나누기 9.68이에요.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2개 뺐죠? 여기서도 2개 빼고 이제 나눗셈을 하겠죠? 봐봐. 17424에 968이거든요. 보면 여기 이제 10의 자리가 1인 건 알겠어요? 968이에요. 4, 4, 7, 7, 8이겠죠? 8, 8에 64, 6, 6, 8에 48, 4, 5, 7, 7. 딱 맞아 떨어져요. 몇 개? 18장 붙인 거예요. 딱 지난 시간 필수예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완전히 동일한 문제예요. 그렇죠? 정리됐을까요? 뭐가요? 그 다음 75쪽은요? 자, 75쪽은 없고요. 이거는 좀 설명은 하겠지만 조금 심했다. 할 수 있어. 22번? 그래.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했어. 40분, 10분, 이만큼 간대. 몇 분 후에 만나겠는가? 몇 분이죠? 일단 광훈이는 1분에 얼마씩 이동하냐면 1.6 나누기 40 이렇게 해야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수점 하나 빼고 0.16, 0.04만큼씩 이동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진영이는 1분 동안 얼만큼씩 이동해요? 1.2 나누기 10이니까 0.12만큼 이동해요. 맞죠? 이만큼씩 이동한다고. 상황을 봐봐. 누가 더 빨라? 누가 더 빨라 지금? 수학으로 보지 말고 상황으로 봐봐. 1분에 가는 거리는 진영이가 훨씬 멀리 가잖아. 진영이가 더 빠르죠? 어렵나요? 괜찮아요?
둘이 어떻게 해요? 서로 마주 보면서 오고 있죠. 그러면 둘이 이동한 시간은 어때요? 같겠죠. 동시에 출발했잖아, 동시에. 동시에 출발해서 얘도 네모 분, 얘도 네모 분 이렇게 이동하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봐봐. 광훈이도 네모씩, 진영이도 똑같이 네모만큼 이동해서 전체 7.2가 됐죠. 맞아요? 그럼 이거 혹시 기억날까요? 둘이 곱하기 네모가 있어? 그러면 응? 그렇지. 0.04 더하기 0.12 곱하기 네모는 7.2. 여긴 계산이 돼요. 0.16 곱하기 네모는 7.2. 그러면 네모는 거꾸로 계산 7.2 나누기 0.16. 이건 계산하시면 되죠. 소수점 2개 빼면 720 나누기 16이거든요. 4, 64, 85, 45, 45분. 계산식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를 우리 곱셈의 특징 그때 했을 때 익혔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고, 여러분들 일단 이 상황이 서로 마주보고 와서 광훈이가 달린 거리에 진영이가 달린 거리를 더하면 전체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없었다면 이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게 광훈이가 달린 거리고 진영이가 달린 거리거든요. 마주보고 달렸다는 건 둘이 합쳐 전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직 어색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일단 자 하나씩 이건 됐어요. 광훈이가 달린 거리 더하기 진영이가 달린 거리가 전체입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상황이 서로 마주보고 달렸을 때 나는 어떻게 얘를 표현을 할까? 이게 어렵지. 그랬을 때 마주보고 달렸으니까 둘이 달린 시간은 둘 다 네모 똑같고 시간이 동일하고 그 다음 광훈이가 달린 거리에 진영이가 달린 거리 더해서 전체예요 라고 세우는 거. 일단 여기 넘어오는 게 좀 어려웠을 거야. 나머지는 곱셈의 성질과 거꾸로 계산으로 식은 마무리 하시면 돼요. 됐나요? 23번은 되게 단순한 게 그냥 이 값, 가와 나에다가 숫자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제 넘어가 될까요? 이제 더 없죠? 23번은 그냥 숫자 넣어서 계산하라는 뜻이거든요. 삼십 번은 에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가 이거를 딱 쓰는 순간, 하고 생각이 날걸? 너무나 쉽게도. 물어보는 거 뭐야? 뭐? 휘발유 값을 물어봤죠? 그럼 휘발유 값은요? 휘발유 몇 리터인지 알면 거기다 2,000원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뭐야? 몇 리터가 들어가는가를 아는 거지. 자, 봐.
4.12에 67.156km 가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어디? 이쪽 거리가 652가 될 때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1km 가는데 얼마가 쓰이는지 알면 이건 조금 더 어렵겠다. 오히려 1리터에 몇 킬로미터 가는지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아. 여기를 이쪽으로 나누는 게 숫자가 조금 더 말이 돼. 그치? 이렇게 구하자고. 이해됐어? 이거 먼저 구해볼게. 6715.6 412 1412 그러면 5 9 5 2 6 되겠니? 6 하면은 2 4 7이 1 2 3 6 3 1 2 3 6 일단 이걸 알았어. 16.3km 가는 거 알겠어. 1리터에. 이해됐나요? 그러면 1리터에 16.3을 갔는데 이게 652가 되면 몇 리터가 되는지 요건 계산됐어요? 이해됐죠? 지워요. 한 번 더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652 안에 16.3이 몇 개 들어갔는지 알면 그 몫이 얘가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봐. 16.3이 1리터를 의미해. 그치? 근데 652km에 몇 리터 들어가나요? 하려면 그냥 얘를 얘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봐봐. 여기다가 곱하기 네모를 한다는 건 너 곱하기 너는 너죠? 얘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얘는 얘 나누기 얘죠. 자, 잘 봐. 여기에 곱하기 네모 해서 얘를 구할 거잖아. 잘 봐. 너 곱하기 너는 너죠? 됐어, 여기까지? 너는 부분이지. 둘 곱해서 전체 되죠. 이 부분 구하려면 전체를 2로 나눈다고. 6520 나누기 163 336 48 06 61 와우. 소수점까지 가야겠네. 응? 아니다. 미안해. 4가 되겠네. 3, 4, 12, 1. 6, 4, 24, 5, 6. 그러네. 40이네, 40. 40리터죠? 이해됐나요? 네모는 40이었어요. 답은요? 2,000원. 40 곱하기 2,000원. 답은 8만원. 여기까지. 끝.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있어요? 30. 내용을 잘 파악한 거 맞을까요? 이 문제 되게 쉬운데. 아, 선생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이 이해돼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좋아요. 그럼 상황을 설명해 주면 문제 자체는 좀 쉬워요. 상황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쌀이 얼마 있어요? 9kg씩 나눠 담는데 여기에도 9kg을 담고요. 여기도 9kg을 담는데요. 큰 통은 몇 개, 작은 통 몇 개 필요하나요? 이거 물어본 건데. 각각 두 종류의 통에 담을 때 각각 몇 통씩 있는지, 그럼 작은 통은 큰 통에 비해서 몇 통 더 담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큰 통은 몇 개 쓰여요? 9 나누기 1.8이니까 5통이에요. 90 나누기 18이고요. 작은 통은 9 나누기 0.5, 90 나누기 5니까 그냥 18이에요. 그러니까 너 5개 쓰이고 너로 하면 18개 쓰이죠. 맞아요? 이건 이해됐나요? 그러면 작은 통은 몇 통 더 담아요? 작은 통은요, 큰 통보다 몇 개 더 많이 쓰냐고요. 네.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작은 통에 몇 통 더 담을 수 있나요? 작은 통은 얘보다 몇 통을 더 쓰나요? 13통 더 써요. 양쪽으로 9kg씩 넣으면 각각 몇 통씩 쓰냐고. 몇 개씩. 13개 더 쓰지.